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요, 저희 자리잡자 채널이 자리 잡는데 엄청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프면은 간병인을 써야 될까요? 가족 중 누군가가 이렇게 간호를 해야 될까요? 보건의료노조가 간병 경험자 1000명에게 국민 인식조사를 했는데요. 본인이나 가족이 입원했을 때 누가 간병할 거냐, 이거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간병인을 구했다가 53.4%, 가족이 간병했다가 46.6%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은 간병비 부담이 가장 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 간병 파산이라는 이야기를 종종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간병 파산, 남의 일일까요? 사실 이 초고령화 사회에 내년이면은 2025년에 65세 인구가 25%라고 해요. 제가 늘 자리잡자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건강할 때는 사실은 몰라요.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이게 이제 본인이 아프거나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절실히 느끼는 게 이 간병 부담입니다. 요즘에는 간병인이 거의 다 외국인들이죠. 특히 이제 중국 동포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의 어떤 간병, 그분들도 그래요. 이게 이 간병의 어떤 그 시장이라는 게 무슨 뭐 법적으로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개인 가사 도우미하고 같은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본인은 가족들은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나마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간병비를 n분의 1을 한다는 거예요. n분의 1. n분의 1 하니까 조금 더 덜 부담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병인이 환자의 그냥 갑질, 그죠? 들어보셨죠? 그 뭐 영상, 뭐 TV, CCTV 영상을 보니까 뭐 간병인이 환자를 막 폭력을 가하는 그런 영상들도 막 있는데, 사실 이 간병인 구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지만 또 제대로 된 사람을 구하기도 힘들고 또 너무 비싸고, 지금 하루에 거의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하는데 30일로 풀로 또 이제 24시간을 간병을 해야 되는 게 또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간병인이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공급이 딸리니까, 그죠? 이게 뭐 간병인이 갑이야, 갑. 그런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병이, 제가 아는 분도 이제 혼자서 이제 남편분이 워낙 체구도 크시고 그래서 몸무게 80kg 이상 나가시는 분이 뇌출혈로 넘어지신 거예요. 넘어지셔서 갑자기 이제 병원 신세를 지었는데, 본인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간호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이 뇌출혈이라는 게 경험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온몸은 그 무거운 거를 다 이렇게 이분이 다 하실 수가 없어서 혼자서 절대 못 하겠대요. 그래서 결국은 간병인을 이제 썼는데 그게 5개월에 2,100 몇십만 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프잖아요. 아프면은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이 간병입니다. 지금은 n분의 1로 가족들이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이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이 간병비를 대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수입이 많으면은 사실 뭐 상관이 없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제 그때 집이나 뭐 이분도 마찬가지로 집을 부동산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간병비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간병인을 쓰든 어쨌든 본인이 하든 누군가,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은 그때부터 이제 이 가족들이 굉장히 특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부의 국민건강보험, 그죠? 국민건강보험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그 혜택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이쪽하고는 간병 부분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이 장기요양보험은요,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 돌봄 복지제도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집으로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가 찾아오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 밤과 낮 시간에 부모님을 잠시 위탁하는 주야간 보호소가 있고, 장기간 부모님을 위탁하는 요양원,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러한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훨씬 더 경제적으로는 이제 덜 부담이 되죠. 덜 부담이 되지만 이 세 가지 형태의 돌봄 서비스가 환자를 돌보는 간병 서비스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간병인들도 대부분 다가 경증 환자들을 돌보려고 그러지 중증 환자들은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돌봄 서비스도 이 한계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장기간 거동이 불편하다는 소견이 필요하고, 65세 미만 장년의 경우에는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거동이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소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받는 게 아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고 또 일정 정도의 이제 신청에 대한 상담, 결과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상담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당장 아픈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게 이 한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료법에도 간병인에 대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없단 말입니다. 간병인은 근로기준법상 가사 사용인으로서 개인과 개인에 대한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허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거든요. 개인과 일시적으로 계약을 맺는 일종의 어떤 가사 도우미 서비스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난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86세대와 베이비부모 분들이 가교 세대, 낀 세대로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자녀 교육에 집중해서 이제 살아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결국은 이제 현재의 성인 자녀들을 같이 이렇게 함께 사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지만은 그거를 이제 참고 지내고 있으면서 결국은 본인의 노후 준비는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거의 51%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간병인도 사실은 내가 건강하면은 별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에요. 내 주변에 아픈 사람도 없고 내가 건강하면은 간병인 그게 크게 뭐가 문제냐. 근데 실질적으로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다든가 당장에 우리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뭔가 간병 서비스를 쓰고 있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절실히 깨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병 부분이 결국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사실 경제적인 부담도 너무 크죠. 400에서 500만 원. 그냥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떤 제가 기사를 보니까 뭐 갑자기 아버지가 밤에 샤인머스켓을 먹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가 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가서 샤인머스켓을 사서 갖다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간병인이 먹자고 그렇게 그 환자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사실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구상 중에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간병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부담, 또 간병인에 대한 신뢰. 간병인이 사실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간병인 자체가 우리 가족이 아닌 한 누구를 신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대로 우리 가족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 답답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아프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은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제 물론 뭐 보험으로 실손보험 들어놓았으면 그 보험으로 커버가 되겠지만 누군가는 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그거 케어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걸 케어를 못해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왜 80까지 일을 하자, 또 건강하실 때 일을 하셔야 된다.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간병 파산, 간병에 대한 이 경제적인 부담,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아예 들어가면서부터 저는 이제 간호사분들이 하는 그 간호병동 그쪽을 신청해서 그게 하루에 일일 입원비가 조금 한 2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것도 사실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저는 뭐 큰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이 들어가서 3박 4일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증인 경우는 상관이 없어. 간병인들이 어차피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맞지도 않고 그냥 뭐 너무나 이게 간병인의 갑질들이 이렇게 넘치지만은 결국은 이 중증 환자가 문제인 겁니다. 중증 환자. 이 중증 환자 생기는 경우 그때부터는 정말 이 간병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장난 아닌 거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스스로가 건강하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정말 그냥 100세 막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건강하게 지금 건강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죠? 내가 건강할 때 이 좀 아플 때를 대비해가지고 간병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있는데 그거를 잘 들어두셔서 이 가족들한테 간병에 대한 부담을 들어주는 것은 어떠실까요?